뒤늦게 찾아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9일에는 대구 한낮 기온이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달 넘게 잠잠하던 대구 경북에서 이틀 사이 10명이 넘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관련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 사업이 이번에는 의성군의 반발로 다시 삐걱대고 있습니다. 경산 정수장에 고도정수 처리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로 불거진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니 이번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18일 대구 경북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35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타는 듯한 햇볕이 내리쬐는 오후. 바짝 달아오른 아스팔트 도로는 뜨거운 열기를 뿜어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더운 날씨에 마스크까지 끼고 있다 보니 얼굴엔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햇볕이 세다 보니까 좀 따갑기도 따갑고 짜증도 나고 막 그래. 그러니까 날씨 괜찮아도 마스크 끼면 답답하고 한데 날씨 더우니까 더 답답하고 마스크 안에 습기도 차고 이러니까. 더위를 피해 335 하천둔치에 자리를 잡고 앉은 어르신들. 그늘 아래 앉아 있어도 덥긴 마찬가지입니다. 부채질을 해봐도 시원한 바람 대신 후덥지근한 바람이 뺨에 와닿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더워요. 지금 바람도 안 불고 이러니까 옷 다 되는 정도로 지금 아침부터 입고 계시기는 덥잖아요. 뒤늦게 찾아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8일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5.9도, 경산 36.1도, 경주 35.6도, 안동 33.5도까지 올랐습니다. 3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습니다. 20일에 동해안 지역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2, 3도 정도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30도 이상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이번 주말부터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으나 다음 주 초반까지 당분간 35도 안팎으로 매우 덥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느지막이 시작된 폭염. 이렇게 날이 더울 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틈틈이 물을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17일 예천군의 한 텃밭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여성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50대 여성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예천군의 한 밭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중 17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과 근육 경련,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올 들어 경북도의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처음이며 지난 6월 4일 이후 누적 온열 질환자는 74명입니다. 경상북도는 온열 질환이 가장 더운 낮 시간, 논과 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폭염 기간 농산일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달 넘게 잠잠하던 대구 경북에서 이틀 사이 10명이 넘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관련인데요. 최근 교회 예배나 집회 참석 등을 이유로 수도권을 다녀오신 분들은 꼭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18일까지 대구 경북에서 확인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6명. 모두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2일을 전후해 해당 교회를 방문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2명, 상주 1명, 영덕 1명, 포항 2명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실제 대상자는 9명입니다. 그래서 그 9명에 대한 검체를 다 지금 했습니다. 해서 그중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교회뿐 아니라 단순히 수도권을 다녀왔거나 수도권에 사는 지인이 다녀간 뒤 감염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18일 하루에만 6명이 늘었는데 모두 수도권 관련입니다. 아울러 8월 7일 이후 수도권을 방문한 모든 시민들은 가족 등 주변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수도권 방문자에 대해서는 익명을 보장하고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부담해서 무료로 교회 예배나 집회 등에 참석한 서울 방문자에 대해선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어기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지고 방역 비용까지 물어야 합니다. 또 개학을 앞두고 기숙사에 들어가는 수도권 학생들 역시 검사를 받아야 입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초 2학기부터는 전교생 매일 등교로 가닥을 잡았던 초중고등학교 등교 방침은 당분간 1학기와 비슷한 수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울릉도를 방문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경북도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즉각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련 접촉자 파악과 함께 밀접 접촉자 9명, 시설 관계자 22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체 조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역학 조사를 통해 추가 접촉자들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릉도를 방문한 확진자는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10대 여성으로 지난 9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10일부터 14일까지 울릉도에 있는 외갓집을 방문했고 천부해수욕장과 독도 케이블카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교육청이 논란이 된 학생 배부용 나노필터 마스크 전량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시민단체 등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2차례 검사에서 유해물질로 알려진 다이메틸폼 아마이드가 모두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시는 교육청과 협의해 각 학교에 보급된 교체용 나노필터 마스크 30만 장을 모두 폐기할 방침입니다. 다만 1차와 2차 검사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3차 민관 합동 검사를 한 뒤 대구시가 비축하고 있는 교체용 나노필터 마스크 50만 장의 폐기 여부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14일 예정됐었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의성군의 불참으로 연기된 데 이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통합신공항 의성군 유치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군의군 위주의 시설 배치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치위는 군의군의 목리에 강력한 채찍 대신 대부분의 인센티브를 몰아주었고 이 과정에서 의성 주민들의 의견은 한 번도 묻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과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18일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과 지역 발전 정책, 특별법안 관련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특별법안에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과 지방위원회 설치와 청년 일자리 지원, 예타 면제, 교육시설 마련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 국고 보조율 우대, 교부세, 특별회계 설치 등의 지원도 함께 담을 예정입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로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경산 정수장에 고도정수 처리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선진 정수공법이 도입돼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산 정수장 취수구입니다. 수돗물 원수로 금호강 물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강 수질이 떨어질 때마다 정수한 수돗물에서도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미량의 소독 부산물이 검출됐습니다. 우리는 운문댐 물하고 금호강 물을 취소를 합니다. 운문댐 물은 좀 안정적이지만 금호강 물은 각종 공단이나 산업단지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이 항상 불균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녹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소독 부산물, 냄새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수장 내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설치한 이후 소독 부산물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돗물도 훨씬 맑아졌습니다. 기존 정수공법에 2단계 과정을 더 거쳐 미세 플라스틱까지 모두 걸러집니다. 기존 우리 처리 공법은 침전하고 나서 모래 여과 공법을 써서 소독을 해서 정수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하게 된 고도 정수 처리는 여기에 막여과 공법과 오존 처리 그리고 활성탄 공법을 첨가해서 기존 처리 공법보다 획기적인 고도 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로 불거진 활성탄 공법은 일주일에 한 번 역세척을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상수도관을 개량하고 관망을 현대화하는 등 오는 2024년까지 누수량을 15%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남원 지역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수해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도 함께 힘을 모았는데요. 어려울수록 서로 돕는 온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남원시 금지면 일대 마을입니다. 수해민과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진흙이 묻은 가재 도구들을 정리하고 씻어내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실상이 정말 이게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어쩌면 물이 지붕까지 찼다는 생각에 너무 놀랐어요. 정말 이분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이 날 더운데 더군다나 대체 공휴일 가족들 안고 휴가철인데도 다 우리 회원님들이 그거 반납하고 봉사하겠다고 오셨습니다. 기업과 봉사단체들의 물품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임직원들은 마스크와 세제, 생수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이재민 대피소에 발열 체크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번 폭우가 남원 지역에 크게 피해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서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작은 지원 물품을 좀 긴급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 분들께서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조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해민들은 자원봉사자들과 구호물품을 전달한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도 나도 다 어려울 텐데 그래도 구호물품을 많이 보내주셔서 좀 많이 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도 우선 생활하는 데는 일단 주방에서 쓰는 세제라든가 일상생활용품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지만은 십시일반 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해복구 현장에는 시름에 잠긴 남원과 순창 지역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한 물품 지원까지 어려울수록 서로 돕는 온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높아 음식에 균이 생기기 쉽기 때문인데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계절 중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바로 여름입니다. 계절별 식중독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여름철 평균 식중독 발생 건수가 겨울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세균인데 여름철 날씨가 세균이 자라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균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가 30도 부근이라 여름철에 발생이 잘 되고요. 특히 습도가 많은 조건을 세균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음식물 보관 시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어패류는 물에 잘 씻어서 소금기를 제거한 뒤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또 식중독 세균의 경우 60도 이상에서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음식은 되도록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음용수로 지정된 생수 등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는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천이나 하수가 범람했을 경우
채소류나 지하수가 식중독균에 오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음식물은 반드시 폐기하고 실외에 있는 장독에는 비가 새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중독의 원인마다 증상은 다르지만 설사나 고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식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보건소를 방문해서 전문 의사들한테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하고요. 가족 간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있기 때문에 우선 격리 치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17일 오후 5시 6분쯤 청도군 운문댐 하류보에서 60대 피서객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씨는 경산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청도 공영버스터미널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청도군과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업체는 여름철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우선 터미널을 재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청도군은 앞으로 운영업체와 버스터미널 운영 지원 방안 등을 계속해서 협의할 방침입니다. 경주 교촌마을에서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매주 토, 일요일 시장이 열립니다. 시장에는 교촌마을 입점 업체들이 식혜와 떡볶이, 인절미 등 전통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토기와 같은 공예품을 선보이며 다양한 전통 문화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주말마다 진행하고 있는 전통 국악 공연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동시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자 744명이 지난 10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안동시는 지난 7월 희망 일자리 참여 사업에 신청한 900여 명 가운데 소득, 재산, 실직 기간, 취업 취약계층 등을 고려해 744명을 선발했으며 12월까지 개별 사업장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특히 클린 안심 안동시 방역단은 안동역과 터미널, 전통시장과 학교 등에 배치돼 방역과 생활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은 대부분 지역이 35도 이상 오르는 등 매우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9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경보는 2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는데요.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23도, 한낮 최고 기온은 36도가 예상되고요. 대구와 포항은 38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덥겠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함께 습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인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농작물과 축산시설에도 폭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간 한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8월 후반으로 향하고 있지만 비로소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느낌인데요. 주말까지 35도 이상의 폭염에 습도도 높아 체감하는 온도는 더 높겠고요.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과 염분 섭취는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지수 높습니다. 밀린 빨래하기 좋겠습니다. 운동 시에는 더위로 쉽게 지칠 수 있어 야외 운동은 피하시고요. 세차하기에도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와 동해 남부 먼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